안녕하십니까, 구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오은혜입니다. 오은혜 씨, 추석 네. 연휴 기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친정에 다녀왔어요. 담양에 연휴 아. 내내. 네. 지난번에 들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 아닌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되게 지금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이가 마지막에 열이 나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던, 저희가 애들한테도 계속 입버릇처럼 아프면 안 돼, 어디 부러지면 안 된다, 병원에 가기 힘드니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네. 병원이 큰지도 않을 거고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죠. 네, 아. 잠을 안 자면서 이제 닦아주고. 네. 애 키워보셨죠? 저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는 지금. 안 하시나요? 육아도 하죠, 당연히. 그죠? 예. 애기, 그러니까 막 겨드랑이나 이런 데 열났는데 계속 네. 열 시켜주고 병원에 못 가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병의원이 활발하게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그런 부담이 덜한데 아무래도 또 이제 담양은 담양이다 특히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연휴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후폭풍이 그야말로 거셉니다. 지난 4월 총선에 이어서 2022년 6월 재보선 개입설도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들은 서로 엇갈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요일 정치권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바쁘실 것 같아요. 김성열 개혁신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김선열입니다. 일단 가벼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동네에서 명절 보내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그 양천 갑지역에 현수막 거셨더라고요. 예, 제가 제 얼굴 달고 처음으로 좀 현수막을 좀 걸어봤습니다. 네. 아, 뭐라고? 이제 양천의 조직위원장을 맡아가지고요. 네. 이제 양천의 아들로 좀 살아갈 생각입니다. 우와.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혹시 이사도 이렇게 지금 이미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네. 아직 이사는 못했어요. 네. 아직 이사는 못했고 제가 초중고를 거기서 나와가지고 연고를 찾아가지고 이동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슬슬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아, 네. 지역 주민이니까 앞으로는 귀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화점 앞에 그 현수막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 오늘 또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양천구에서 이렇게 딱 하느냐, 승승장구하느냐 유권자를 또 모시고 네. 건설을 해야 되는. 네,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강성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아니, 두 분도 이제 명절 잘 보내신 거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선배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됐어요. 네. 원래 강원도 아주 시골 출신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처갓집 식구가 제 식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동네에서 같이, 그러니까 멀지 않은데 사시니까 네. 처갓집 식구들이 하고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처가 고향이 그냥 제 고향이 되고 뭐 이제 뒤섞이다 보니까 그냥 저도 그냥 서울 사람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다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좀 빨리 가야 될 분이 네. 있어가지고 본격적인 현안 토크 전에 광고 하나 전하고 가겠습니다. 네. 고려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 순백은 비료 농약 없이 잘 자란 7년근 산양삼삼만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합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닌 함양 지리산 800고지에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홍삼값에 드실 수 있다는 점과 만 건이 넘는 온라인 구매 후기로 확인된 정말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산삼 순백 1+1과 건강 잘 지키시라고 천연 발효식초, 천삼 발효식초도 사은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 자리한 발효실 전통 항아리에서 저온 발효시킨 천삼 발효식초, 고온 속성 발효가 아니고요. 발명 특허를 받은 저온 자연 발효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산삼 순백과 함께 천삼 발효식초로 건강관리 파이팅입니다. 어디에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가격과 구성, 온가족 건강관리는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 순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전화문의 1666-1080, 1666-1080입니다. 네. 오늘 왜일까요? 지금 보니까 네. 이거 한 잔 드셔야 되는데 일단 회색 캡을 따고 네. 이게 각자 앞에 있는 산삼 순백 한번 시음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개혁신당 댓글이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변인 오늘 질문 답변하시기 전에 네. 꼭 기력 산삼 순백으로. 완충 안 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잘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버티기 네. 위해서 먹었다는데요? 이거 주고 난 다음에 많이 얘기해 달라고 줬는데 어쩌냐고 지금 저걸 먹고 있는데. 아니 어제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 두 번째 본회의 가결인 김건희 특검법 이거 같은 경우에 수사 대상이 더 넓어졌거든요. 총관님 어떻게 좀 이렇게 보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더 시간 지나고 이번에도 뭐 거부권 행사할 거의 확실시되니까 다음
다음번에 법안 발의하고 거부권 행사할 때쯤 되면 한 10가지 정도 의혹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유. 지금 8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전부 어떻게 여사로 다 통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한편으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자신의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게 지금 막는다고 막아질 것도 아닌데 네. 이게 오히려 더 그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뭐 어느 정권이 되더라도 이건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으면은 그냥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런가 봐요. 논란의 중심에 여사로 다 통일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게 절대 아무도 손을 못 대잖아요. 검사조차도 핸드폰 다 뭐 빼놓고 가서 조사할 정도니까 저는 아, 그게 그렇죠. 더 신기하거든요. 처음 봐요. 그런 상황들이.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V제로라는 평가가 말이 나는데. 틀린 게 아닌 게 봐보세요. 지금 검찰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권익위원회도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감사원도 그렇잖아요. 관저 이전하는 문제에서 감사원도 얼마나 불법 편법이 많았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그런데 관리했던 비서관이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전부 다 여사를 향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이 언제부터 이랬나 또 싶은데 다 망가져버렸잖아요. 뭐 인권위까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망가져버렸는데 검찰은 손 놓고 있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이 상태로 그냥 묻힐 수가 있겠어요. 나중에 나와도 또 나온다. 이거는 지금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게 아니, 좀 그리고 비극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네.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냐 마냐 사실 언론의 관심이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의총을 열고 아예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필리버스터를 강성희 평론가님 왜 안 네. 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드디어 전략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회의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좀 결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결기를 보이려고 하면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가지고 나서지 말아라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금 본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추석 때 지역구를 가니까 지역구에서도 많이 화가 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진정성이 없었고 두 번째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을 제기하겠지. 이 말 저 말 그리고 요즘 방송가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방송을 그렇게 잘한대요. 그런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섭외가 힘들답니다. 왜? 그래. 공격력이 부족해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설명을 잘해가지고 의혹만 커지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네, 판단합니다. 한 막말을 하자면요. 기저귀까지 차고 진짜 개고생을 했는데 하나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 지역구에서. 우리 욕만 먹어. 5시간 동안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방어할 거예요? 방어한다고 나름대로 방어 논리를 만들어서 아무리 성신성 있고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여론에서 주목도 별로 안 해줄 뿐더러 거기서 조금이라도 책 잡히면은 지역구 주민들한테 바로 그냥 욕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하고 운영위하고 서로 이렇게 핑퐁하는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나중에 진실로 드러나면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엄호했던 그 발언들이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거짓말을 쳤던지 아니면 잘 몰랐던지 그렇죠. 네.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진짜 같습니다. 전략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진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럼 완전 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조사하고 갑시다 털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온 국민들한테 주목받고 네. 더 되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의원은 없죠? 왜 저에게 물어보시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그럼 옆으로 클릭이 좀 네. 해주시고 왜 없죠?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기회 예. 아닌가 지금이? 저도 필리버스터를 이번에 국힘이 안 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20%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무엇으로 방어하겠어요? 나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박제되고 나면은 자기는 다음 총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거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겠어요? 그런 면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뭐 되게 하기 싫으니까 이제 잘 돌려가지고 넘어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렇게 반대 의견 했다가 안철수 의원 혼자 남아가지고 최상병 특검 이거 찬성 누르고 엄청 찍히잖아요. 아직까지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덧대서 말씀드리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원래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네. 좀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 나와서 허은하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정정을 조금 해야 돼요. 네. 그게 뭐냐면요. 저희 뭐 기존 걸 검색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1월에도 그렇고 4월에도 그렇고 총선 직전에도 계속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만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게 미진하면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천하람 의원이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수사 결과가 권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가 제대로 안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이 정도로 수사를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특검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찬성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지금 찬성으로 명백하게 이제 돌아섰다는 네, 거죠. 저희 네. 당에서 다 찬성이에요. 근데 일각에서 네. 궁금한 부분이요. 네. 이준석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네. 관계가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지금 이제 당 대변인으로서 나가면서 네. 아마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아니 저한테 무슨 깡으로 이렇게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저렇게 심하게 말하냐. 제가 좀 사실 굉장히 날선 비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나가서 개혁신당이 이름을 걸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거나 그럴 거였으면 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전 김건희 여사를 이준석 대표가 옹호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다. 근데 이게 사실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가 있는데 예. 최근에 신인규 변호사가 석기동맹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석기동맹이 조금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개혁신당에서 반대를 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대한 문제는 1차하고 2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2022년 재보궐선거였잖아요. 6월 네. 1일 날 있었던 거. 근데 그때 당시에 7개의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니 총선이었어요. 그때 안철수, 이재명, 박정하, 많은 분들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본인은 공관위원장에게 맡겨가지고 잘 모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윤핵관들에게 가로막혀가지고 잘 몰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에도 이준석 의원이 분명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 요문을 따라서 분명히 알고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이 추가를 했으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어쨌든 한간의 평가를 보면 이준석 의원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신현주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석기동맹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저는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공천개입과 관련해가지고도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간에 지금 모든 평론가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평론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준석 의원이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안 물어볼 수가 없다. 아니 우리 지금 김성열 대변인 얼굴이 차츰 붓고 있어가지고 전혀 아니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얘기를 잘 안 한 부분이 네. 있어요. 지난 총선 그러니까 저는 개혁신당에서 와가지고 총선 과정에서 사실 저희 비례대표 문제 굉장히 어려운 공천을 했어요. 맞아요. 네. 당 내에서도 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이준석 대표가 나 환멸을 느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골치 아팠었거든요.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 그래서 공천을 누구한테 맡기냐 공천관리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가지고 정말 전권을 다 드려요. 이번 김영선 씨도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도 이준석 의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직접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하니까. 그 공천 실무를 맡았던 게 저거든요. 저 진짜 당대표한테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이준석 대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고하지 마라. 왜?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자기는 들으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보고를 하지 마라. 순번 이거 언제 어떻게 정해졌냐면요. 저희 비례대표 후보 순번 발표하는 날 봉인한 채로 가지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준석 의원도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를 받고 본인도 사실 놀랐어요. 본인도 놀라가지고 그때 최고위에서 막 어떤 분들 그냥 나가버리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알 줄 알고 왜 나한테 귀띔도 안 해줬냐라고 되게 서운해하셨는데 이준석 대표 진짜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자기가 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비춰봤을 때 2022년도에도 정말로 그냥 윤상현 의원님과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이준석 대표하고. 그냥 윤상현 의원께 다 밀어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PPT라고 그래가지고 공직사 적경 적격 심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었지 개입을 하고 싶어하는 거를 별로 원래
당대표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자기가 자기 사람을 좀 쓰거나 아니면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인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진짜 없었어요.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기존 정당이 있었잖아요. 전 국힘에도 있었고 민주당에도 있었고 저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당대표로서 공천에 개입을 전혀 안 해왔어요. 그 공천 개입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네. 그 모든 사실들은 알고는 있었던 거고 되게 개혁신당 내부에서도 고민한 흔적들이 있잖아요. 뭐 네. 어디 절에 가서 뭐 천하람원은 뭐 이틀 2박 3일을 되게 중요한 시기에 있었다고 하고 그 부분이 되게 저는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건 소문이니까 확인하고 싶은 건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를 그 과거 전부터 좀 많이 도와줬고 정치적으로 되게 뭐 조언을 해줬던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안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막 했었잖아요. 초반에 선의의 조언이다. 그럼 이게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게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뭔가 밑보이면 안 되는 게 있는 건가 이준석 대표가? 저는 약간 그런 의문점도 생기더라고요. 그건 전혀 아닌 게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명태균 씨한테 걸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 분들한테 그분 보호해주자고 자기가 그 정도의 리스크를 질 이유가 전혀 없고요. 네. 이 사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님께서 내가 큰 거 가지고 있다. 있어. 그러니까 만나자. 근데, 만나자. 근데 보여줄 수는 없어. 네가 와야지 돼.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 당시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언제 내려가. 근데도 와야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야. 갔어요. 네. 가서 봤어. 봤는데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거는 내가 직접 나서기에는 좀 너무 그렇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증거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하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또 비례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럼 비례 얘기를 꺼내니까 뜨거 싶어가지고 야 비례는 내가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올라갈게. 알아서 할게. 올라가고 이준석 대표 그날 새벽에 그냥 올라온 거예요. 바로.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 공천 거래가 있었냐. 저희는 거래 진짜 없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모두가 다 증언할 수 있어요. 전혀 없었고 3월 1일 날 그 다음날 그거 관련해가지고 뭐 논의를 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제 뉘앙스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논의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풀었다, 썰 풀었다. 예. 대표가 말을 해준 거예요. 이런 거를 정식 의제로 올려가지고 논의를 할 거면 당사에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날 그 김태섭 의원님 지역 사무소 개소식에 갔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다들 거기 한잔 커피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도 계시니까 김종인 위원장께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비례 얘기해가지고 내가 잘랐다. 김종인 위원장도 알고 계시라고 그냥 거기서 얘기를 한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보태신 거죠. 자, 그럼 거기까지만 보태자고 하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비례대표 요구를 했다는 건 개혁신당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요. 명태균 씨가 그 이준석 대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할 때도 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인 거죠? 거기까지는 저는 맞는 사실 거죠? 명태균 씨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가 있다고 이미 근데 뭐 알려져 있는데요. 명태균 씨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에서도 도왔다고 그러고 전 대표에서도 도왔다. 그 지역의 토호로서 계속 활동을 해오던 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예. 서로가 아는 관계였잖아요. 예. 그리고 7불3 모임도 어찌 보면 김영선 의원이라기보다는 명태균 씨가 중간에 다리를 놔서 모임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훨씬 높은 것 같고. 뭐 관계자라고 하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주기 전에 왜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가 됐는지 지금 뉴스토마토에서도 공개를 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한테 미리 연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컷오프 되는 거. 또 그 이전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백으로 진짜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당대표 시절에 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 때. 네네. 그럼 뭔가 관계가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준석 대표한테 호소를 했든 뭐 했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배경 설명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텔레그램 문자 이런 것까지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야 정황이 다 설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건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태균한테 무슨 얘기를 더 들었는지 도대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김영선이라는 사람 사이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고 김영선이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나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러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이거는 조금 다르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떠들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요, 제가 이걸 전하면 안 돼요. 제가 이걸 전하는 순간 저도 그거를 신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안 전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또 이준석이 이렇게 말했다 라고 프레임이 씌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다. 그럼 이번에 뉴스토마토가 보도하고 난 다음에 네네. 지금 녹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대통령도 여기에 개입됐다고 하는 네. 것까지도 녹취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명태균이 얘기하는 거를 누군가가 녹취한 내용까지 지금 다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그게 뭔가 뭐랄까 허위의식이나 허례의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과시욕 때문에 막 얘기했던 거라고 치부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얘기하고 조합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당시 실불사에서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 녹취록이나 이런 거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녹취록이나 이런 게 얘기가 없었고, 이거는 뉴스토마토에서 추가 취재를 통해 가지고 밝힌 것 같고요. 밝혀내고. 그 실불사에서는 텔레그램 내용만 보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내용도 이준석 대표는 보여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왜냐면은 그건 당연한 것이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진짜 가지고 있었다면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주는 순간 자기 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보여만 주는 거죠. 근데 봤는데 혹해야지 이거를 뭐 달라고도 하고 뭐 이게 이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딱 봤는데 이준석 대표 보기에는 이거 가지고 이런 얘기를 쉽사리 던지기는 어렵다. 판단을 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비례를 덧붙이니까 야, 비례는 또 뭔 얘기냐, 안 된다. 그러고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네. 그 김용남 전 의원 있잖아요. 네네. 그 개혁신당 당시 상황을 회고를 하면서 심각하게 이제 회의를 했다. 뭐 이런 말을 아마도 방송에서 하신 모양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벼이 소화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당사자 중 하나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책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은 좀 약간 심각했다고 얘기하니까 뭐가 맞는지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약간. 김용남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조응천 의원님도 계셨고 여러분들 계셨어요. 거기 이제 개소식이니까 다들 축사해 주러 오셨던 자리고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준석 대표는 거기서 거절을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는 자리였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가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김영선을 받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받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천하람 의원은 왜 거기 2, 3일을 더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니 잠깐 예, 말씀드린 예, 것처럼 그 텔레그램 메시지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준석은 제가 화성시청에서 지리산까지 내비 찍어보니까 298km에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인데, 그러면 하룻밤에 600km에 8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가버렸는데, 천하람 의원은 그게 조금 더 심각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도 어떤 취재 보도 따르면 이제 뭐 어떤 작성문, 문건까지 기자회견 소환을 작성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라고 네. 이제 천하람 의원은 이제 했다고 하니까 전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건 제가 취재를 해왔어요. 예. 취재를 해왔고 이제 저도 제가 제3자다 보니까 취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거 경향TV 단독입니까? 단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천하람 의원이 2박 3일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뭐 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랍니다. 네, 사실이 아니래요. 그 순천과 여기가 그 칠불사 여기가 가깝대요. 지리산이 네, 그렇게 멀지 예.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나 사실 왔다 갔다 이런 얘기하기엔 너무 좀 이게 좀 없어 보여가지고 그 얘기는 못하는 건데, 자기가 거기서 2박 3일 숙식을 하면서 먹었다, 이건 전혀 아니랍니다. 메리벨님이 간 김에 템플 스테이 뭐 이러지. 그러면 그 좋아요. 그러면은 뭐 가서 뭐 템플 스테이는 안 했다고 네. 하면 네. 어쨌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사실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기자회견문을 왜 써줘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무슨 저기 의원 출마할 사람이 무슨 보좌관도 아니고 김영석 의원 보좌관 있어야지 그걸 왜 여기서 쓰냐고 그랬더니 안 썼대요. 보좌관 자기는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이런 논의를 좀 했을 뿐이지 자기가 쓴 게 전혀 아니래요. 그리고 당시에 그 세설이었지만은 네.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얘기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소문과 맞물려서 아무래도 그 회견문 초안을 작성할 때 천하람 의원이 관여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했는데 그럼 천하람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생각이 다르다는 기사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준석 의원이 이 물증을 보고 개입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천하람 의원은 이것도 디벨롭을 해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둘이 생각이 달랐던 거는 맞는 겁니까? 아니죠. 생각이 달랐다 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당의 위치로서는 이준석 대표가 엄연한 당대표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천하람 의원은 그 당시 춘천에 출마하려는 당시는 이제 위원장이었죠. 의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지금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뜻을 거슬러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은 공천 개입 이것 때문에 천하람 대표가 남아가지고 기자회견을 써줬느냐 그거는 저는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다른 분들은 밖에서 보시기에 공천 개입 쓰려는 게 어마어마하니까 니들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거 관여했던 거 그렇죠.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는 그건 아니고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저희가 허은하 대표님 말고는 국힘에서 사실 넘어오신 분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 이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렇게 합당을 했다가 깨지고 나서 당의 세가 굉장히 좀 축소가 되는 위축됐죠. 상황이고 저희는 현역 의원을 한두 명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든 천하람 대표든 솔직하게 뭐 이거 비공개니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해요. 실명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힘의 다른 의원님도 또 민주당의 다른 의원님도 지방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만나고 왔어요. 굳이 김영삼만 그런 건 정말 아니에요. 국힘의 H 의원. 뭐 그런 분도 그러니까, 있고 네. 그럼 민주당의 뭐 의원님도 네. 계시고 그래서 직접 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해왔죠. 왜 설득을 하느냐? 저희가 비례대표를 약속을 해버리면요 너무 쉬워요 사실. 그러면은 그냥 뭐 다 모시겠죠.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와 좀 정치 개혁을 같이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그동안 남아 있었던 거는 어쨌든 개혁신당에 좀 가치를 해달라. 우리가 공천개입 있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혁신당에 좀 가치를 해달라라는 입장에서 설득 과정에서 남아 있다가 도저히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니 비례 안 주면 안 오겠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이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걸 보면요. 네. 개혁신당 관계자 발로 나왔어요. 보도가.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보여준 문자에 대해서 이 개혁신당 관계자는 네. 김 여사가 의원님 언제까지 다른 지역구로 간다고 보도자료를 내시라 라는 내용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개혁신당이 어떻게 해서든 당세를 부풀렸던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는 지역구에 출마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문자를 직접 보거나 뭔가 제안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 그게 성사가 안 됐다 하더라도 폭로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나서면서 개혁신당이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서 이슈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 훨씬 더 개혁신당에 대한 존재감도 커져서 지금 비례대표 득표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아침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전 그 말에 공감합니다. 100% 그랬어야 돼요. 문제는 못 그런 거예요. 왜? 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다라고 밀어붙이기에는 너무 약했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못한 거죠. 저희가 이게 있었으면은 저희가 제일 잘 이용해야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떻게든 당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는 이게 감이 됐으면 무조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준석 대표는 이거를 그렇게 갖고 가기에는 너무 증거가 빈약하다. 내용이 너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제가 저거 궁금한 이제 거는 설득당에는 그 김건희 여사랑 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거는 솔직히 네. 개혁신당은 솔직히 네. 차치하고 이건 그냥 개혁신당한테 조금 실망했다. 네. 약간 그걸 알았으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미리 그때 얘기하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알려줬으면 같이 비판하지. 왜 옹호하지? 이거에 대한 실망이고 본질은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인데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증거들도 나오고 이거가 사실은 되게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 페이스북에 여러 글들을 올리고 이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해명하나 뭐 대통령실은 해명하나 이게 아니라 국민의 뭐 숟가락 개수 하나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 막 이런 식의 글들을 올리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본질이 흐려지는 사안인 거예요. 왜 이준석 대표는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어떤 발언을 하는 거죠? 약간 불안해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본질은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은 만약에 공천을 개입을 했다면 엄연한 불법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정농단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명확하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김 여사와 통화를 했느냐, 김 여사가 얘기를 했느냐, 그걸 물어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묻질 않고 이준석 대표한테 그럼 뭐 텔레그램 내용을 깔아. 뭐 계속 이준석 대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나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왜 나한테 하지? 이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네. 그렇게 좀 느끼고 그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하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느낌을 나와야 하는 되는 것 거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접었지만 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대선 전에 관계 맺고 난 다음에 그리고 지금 한겨레 보도 나왔지만 그 취임식 때 초청자 명단에 여사님이라고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초청도 하고 아크로비스타도 들락날락했다고 하고 공천에 어떻게 됐든 간에 김영선 의원 공천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거나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안 끼는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적으로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도 못 믿는 사람이었던 거 아니에요?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럼요. 네. 그런 사람하고 현직 대통령하고 대통령 영부인이 소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잖아요. 그러면 공천 개입설이 맞냐 안 맞냐와 별개로 이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비판을 같이 하고 나왔어야지 이런 오해를 안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지금 말을 보태면 뭔 말을 보태도 자꾸 자기한테 공격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좀 아끼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다만 너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자꾸 억측이 나오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천 거래 같은 거 한 적 없고 그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엔 조금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내가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김영선 당신이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면은 김영선 의원에게 물어보든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의원이 네. 어쨌든 간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네.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 문자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힘이 없고 가더라도 경선해야 된다는 답을 들었을 뿐이다 이랬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내용을 본 것 같다. 이거에는 공감을 하는 겁니까? 그 텔레그램을 봤다고는 얘기를 네. 했는데 그 텔레그램이 정확하게 누구와의 그 소통 관계인지는 제가 못 여쭤봤어요. 그거. 그 문자 주체가 내용은요? 누구지? 내용은. 문자 네. 내용은 뉴스토마토 보도 내용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흡사하다는 거는 이제 명태균 씨의 이런 주장하고 흡사하다는 것인지. 아니 뉴스토마토가 보도할 때 이제 인용발로 많이 보도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제 옆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런 내용은 들어있다고 이준석 의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쪽에서 보여준 내용을 봤는데 자기가 보기엔 이거 가지고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는 공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적으로 발휘했을 거라고 보지만 원래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런 거를 약속을 할 때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라든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한테 내가 한동훈한테 얘기할게. 내가 혹은 정영환한테 얘기할게. 이런 얘기가 한마디라도 있었으면 이준석 대표 그렇게 안 갔겠죠. 그거 하나만 잡아도 충분히 공천 개입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피셜인데 예. 이준석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향후에 만약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 증거 나오고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임기를 다 못 마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나중에 개혁신당과 뭐 국민의힘과 서로 대선 후보가 정해졌을 때 단일화 경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갈 배가 다 불타 없어질까봐 저는 그래서 또 굳이 이렇게 나서서 하지 않나? 그런 미래적인 생각을- 세법 때문에. 네. 네. 이런 생각도 사실 할 수밖에 없고 또 제가 이런 말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한 몸으로 봤을 때 생각을 하시는 전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바닥에서 물러나야지만 그래야지 뭐 얘기가 되는 건데, 저희가 국민의힘을 보호하려 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가설이 맞을 것 같아요. 맞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여사를 보호를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이유가 0.1도 없어요. 또 하나 네. 추가가 어쨌든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네. 1차에서는 이준석 의원은 어쨌든 공천 개입이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못 막았다는 측면이 있고, 2차 공천 개입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막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아니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 받았는데 내가 잘랐어. 그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아 지금 우려 때문에 지금 사실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말하면 다 깨지지. 아니 근데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보셨어요? 어떤 얘기요? 2022년 그때 네. 지방선거 때 네. 이 이준석 대표하고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네. 뭐 육모방망이 어쩌고 그러면서 진흙탕 싸움 막 벌이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도 그런 싸움이 벌어졌다고요. 네,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의원이 충남 공천에 막 개입하고 그렇게 했다고 폭로까지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정황으로 보면은 또 추가로 그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대통령으로서는 기세가 등등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많이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대통령실이 일절 개입 안 했단 말이에요. 혹시 개입하려고 시도를 했다거나 개입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 얘기는 사실 바닥에서 너무 많이 흘러다녔기 때문에 여기 네. 계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요번에 이제 이 보도로 인해 가지고 전 수면 위로 올라온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거를 수면 위로 꺼내기에는 좀 증거가 약했다라고 판단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토마토가 만약에 이 텔레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공개를 좀 해줘가지고 차라리 불식시켜라. 예. 네, 이거를 공개를 해줘가지고 다 같이 보고 모두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정도면 공천개입 맞네. 아,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예. 통신비밀 보호법 때문에 네. 본인들이 오픈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법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네.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것을 터뜨릴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이걸 입수하면은 다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오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민주당이야 당연히 그게 들어오면 그렇게 할 거지만 그냥 개혁신당 할까?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요, 저는 여전히 진짜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때 만나가지고 예.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공천에 예. 개입했다고 하는 거. 그럼 그 배경 설명을 충분히 저는 했었을 거라고 그렇겠죠. 보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하고 자기는 어떤 관계였고 김영선 의원 공천에 어떻게 개입을 했었고 이런 얘기들을 다 설명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준석 근데 대표가 이준석 그걸 못 믿는 대표는 거죠. 딱 텔레그램 메시지만 얘기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을 더 잘 알겠지 명태균 씨가 윤석열을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냥 윤석열이랑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무슨 얘기 이건 다 걸르는 거예요. 증거만 확인하는 거예요. 증거만. 근데 그 증거를 봤는데 증거가 빈약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이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정치판 있으면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군가 사진 하나 찍고 나서 내가 저 사람 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 그거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 누구와 친해 내가 얘기해줄게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믿질 않아요. 이준석 대표는 증거만 믿는 거죠. 근데 그 명태균 씨는 사실 TK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무관의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명태균 이분이 특히나 여론조사에 특기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여론조사에 한 데이터를 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과 전략을 짠다. 이런 말까지 있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듯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니 뭐 자기는 뭐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준석이랑 천하람이가 그 김영선 만나고 와가지고 당시 의원 후보는 4명인데 1명이 더 추가가 되면은 선거비 보전이 한 25억 정도 받는까 고민하는 것 같아서 야 내가 안 된다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한 90단인데 이분이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때 생각하니까 짜증났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짜증났죠. 네. 왜냐면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새벽에 집 앞까지 찾아오니까, 찾아가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이분만 찾아간 게 아니에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엄청 많이들 찾아가가지고 왜 이준석 대표가 공천을 관여 안 한다는 걸 다 알았거든요. 다 김종인 위원장한테 넘겼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CR도 안 들어가는 이준석 대표한테 매달릴 필요 없이 그 집 앞에 가서 다 진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혹시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여사랑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그랬던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럼 당대표 그렇게요? 시절에도 없었다고요? 아니요. 그거를 제가 여쭤본 적은 없고요. 네.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했을 수도 있죠. 이제 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네, 한 가지만 가야 돼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 조사나 한다고 하면 개혁신당은 찬성입니까? 저희는 특검법에 찬성을 했고요. 네. 오늘 저희 다른 뉴스에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특검법에 참석 안 했다고. 아닙니다. 저희 3명 다 참석해가지고 분명히 찬성을 했고요. 네, 특검은 해야죠. 그러니까 정확히 네.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을 포함한 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에 개혁신당은 찬성한다. 맞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옹호할 네. 이유가 정말 0.1도 없습니다. 네, 우리 김성열 대변인 보내드릴 시간이어가지고 하는데 하나 소개해드리면 레몬 맛있다님이 네. 오 범용이 형 오랜만이에요. 바람바람 김범용 씨를 닮았다고 네. 그때 처음 출연했을 때 지적해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잊지 않고 네. 범용이 형 오랜만이라고 아니, 문자 보냈습니다. 여러 군데서 네. 하도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네, 아, 김성님, 네. 오늘 우리가 막 이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던졌는데 진짜 그 설명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방어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요. 막 두발적으로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방송 2개 갔다 와서 잘한 것 같아요. 또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